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선거 전략의 달인, 여론조사의 쪽집게, 자유한국당 경기도 광주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소개 마음에 드세요? 사실은 우리 김장수 박사 선거 전략의 달인입니다. 이번에 처음 내년 출마하실 텐데 본인이 보면은 참모로서 전략을 꾸밀 때하고 막상 뛸 때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구는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전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 전략의 달인이고 또 그다음에 여론조사,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 정치학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이제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지금 11월 말 이 시점에서 전국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지금 일주일 넘게 8일 9일째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보니까 주변에서도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 보면 정신이 혼미하다, 말을 잘 안 한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 보면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로 보면 검사,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언제 그런 거 해봤겠어요. 굉장히 더럭 겁을 자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출구 전략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또 27일 자정을 기해서 그동안 패스트 트랙에 타고 있던 선거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며칠 안 남았죠. 그다음에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그 법안이 또 12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됩니다. 이제 부의되면 그 다음에 부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희상 의장은 부의만 되면 본인이 상정해서 두들기겠다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게 어떤 급변하는 이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실패해 왔는데 요즘 이제 특히 이번에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 황운하 경찰 울산 현재 대전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라고 하는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이런 거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실패는 정책 실패대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법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일종의 이제 국정농단을 한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을 돌파하려고 이제 선거법을 좀 바꿔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식으로 결국 민의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공수처도 일단 이제 요새 이제 그 핵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퇴임 이후를 대비한 검찰의 힘빼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일단 그래서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지금 분수령을 맡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선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것이 우선 황교안 대표의 그 어떤 단식 투쟁이 보면 나름대로 그런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오만방자했던 보면 여당도 보면은 이해찬 대표도 병문안 하면서 빨리 좀 어떻게 하자.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또 찾아와서 빨리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갖다가 지금 열흘 가까이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국에 핵이 된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을 갖다가 잘 끌어나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뭐냐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만 건강 걱정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뭐야 그건 모르고 단식했어?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황교안 대표 주변의 측근들이 자꾸만 황교안 대표는 뭐랄까 무슨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황교안 대표는 자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사직생의 각오로 나서는데 너무 보면은 그러다 몽골 텐트를 쳤다 그러니까 또 심상정 대표가 시비를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을 며칠 했느냐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 이제 뭐 이게 좀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추위에 야외에서 하는 단식은 최소한 2~3배는 더 체력 고갈이 올 거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뭐 네. 지극히 뭐 네. 그거를 조롱하고 네. 야유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인간으로서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이 단식 국면이나 이런 거를 봐도 사실 이 대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결정하고 주도한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 앞에서 안 되니까 뭐 네. 국회로 가자 뭐 네. 이렇게 또 참모들이 만류해서 갔는데 또 네. 다시 황교안 대표가 이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앞에서의 철야 네. 뭐 그 노숙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건데 네. 참모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 네. 처음으로 네. 이 사람들이 야당의 얘기를 듣거나 네. 야당의 얘기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처음 국면이 열린 겁니다. 그건 그래요. 예, 이전까지 소득주도 성장 뭐 문제 있다 뭐 하고 뭐 전문가들 온 뭐 탈원전 저거 문제 있다 안 네. 된다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안 된다 네. 뭐 북한과의 뭐 그 일방적인 군사합의 이런 게 우리 국방만 흐트러뜨릴 뿐이다. 이 정부는 네. 사실 이제 야당이 왜 자꾸 발목만 잡느냐 그러는데 네. 야당을 한 번도 네. 대화 타협의 상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나오면 조롱하거나 정치적으로 뭐 친일 논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네. 어쨌든 처음 돌파구를 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평가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저는 이제 출구 전략이나 이런 거를 뭐 우리가 고민할 여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네.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 네. 예. 그렇습니다. 보면 당초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11월 20일 단식 투쟁 들어갈 때 3가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예. 지소미아 예. 파기를 갖다가 철회하라. 예. 다음에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또 예.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법 이거 다 철회하라. 예. 근데 지소미아 문제는 뭐 마침 황교안 대표가 20일 날 단식 투쟁 들어갔는데 22일 날 사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으로 봐서도 미국의 압박을 갖다가 버티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20일 날 어쨌든 그것은 일단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황교안 대표 입장으로 보아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여전히 보면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도 없이 단식을 갖다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황교안 대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참모 측근들 입장에서 또 당의 전략가들 입장에서도 흔한 얘기로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지소미아에서도 보여지고요. 네네. 이게 참 이게 세계 10위 네네.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수준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기 전에 네. 뭐 주변 주요한 강대국들의 입장이 뭔지 네.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입장은 뭔지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가 계속 거짓말을 해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하고도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가장 최악의 형태로 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기결이 됐고 네. 똑같은 게 이제 선거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선거법도 이게 국민들이 이건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뭐 자기들 입장이라 해도 좀 완결되게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자기들 안에 대해서 네. 안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야 이렇게 되면 호남 어떻게 되냐? 네네. 지역구를 이렇게 줄이는 게 맞냐? 그럼 네.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을 바꾼다 그래요. 예예. 안을 바꾸는데 그 안도 전문가들이 보면 야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 게리맨더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선거구를 이렇게 쪼개듯이 무슨 민의를 대변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네. 선거법을 뭐 각 당의 네. 각 당의 어떤 당수 대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찢어 붙이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형태의 게리맨더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초 보면은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예. 그 선거법 자체는 지역을 225, 비례대표를 75로 하고 근데 연동 비율을 갖다가 50%로 하는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범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 당장 지역 28개가 그렇죠. 현재 253에서 28개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정안으로 나온 게 지역구 240에 비례대표 60으로 가자. 또 혹자는 이게 다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비례대표를 50으로 하고 지역구를 250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현재 253에서 3개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보면 또 이인영 또 원내대표 입에서 이런 게 나와요. 뭐 보면 연동률을 갖다가 뭐 20%로 하자 그랬다가 또 정의당을 향해서는 연동률을 100%로 해줄게. 이게 뒤죽박죽이니까 이게 지금 가닥을 못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죠. 예. 이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희한한 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위원내각제가 아닌 국가에서 네. 비례대표만 연동형으로 하겠다는 아주 희한한 발상이 네. 나온 거고 네.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한테 이인영 대표가 얘기했다는 네. 야 50석으로 해서 100% 연동제로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200 지역 250에 비례 이제 50이야. 예. 전체 300석이에요. 예. 자, 근데 정의당이 자 10% 받았어. 예. 그러면 30석을 줘야 돼. 30석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30석 받은 정당이 세 군데면 어떻게 됩니까? 90석이에요. 예. 안 맞죠? 그러니까 100% 연동형으로 하면 맞을 수가 없어요. 맞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13개 뭐 수학 산식이 나온다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네. 뭐 루트 씌우고 뭐 제곱근 공식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왜냐 10% 지금 이게 합리적인 게 한국당과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합쳐서 70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네. 저번 같은 경우는 직전 총선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은 25% 얻었고 한국당은 33% 얻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 정당이 26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1당이나 제2당이 60%를 안 넘지 않습니까? 안 넘죠. 그럼 40%가 뭐 3, 4, 5당에 간다는 건데 예. 그럼 40%면 120석이에요. 잠깐만 우리 뭐 현실감 있게 해보죠. 뭐 예. 정의당이 지금 보면 그래도 좀 3, 4위 하니까 예. 정의당이 10% 얻으면 30석 줘야 되고 예. 다음에 이제 보면 대한정당. 그렇죠. 대한정당이 거기도 한 10%는 나올 거예요. 그거 10% 예. 8% 하죠. 뭐. 예. 8% 하면 24석 줘야 되고 예. 다음에 어디야 또 뭐 저 중도계열의 이제 신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박근혜당. 예, 그렇죠. 박근혜당도 한 8% 얻겠네요. 24석인데 문제는 지역구를 빼고 이제 맞춰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근데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먹을 때 한두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8개를 줘야 돼요. 비례대표 50개 중에. 자, 그러면 사실 저 어디입니까?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도 지역구 붙는 거는 24석 중에서 한 3개 정도 먹을 거예요. 21석을 줘야 되면 둘이 합치면 22석이에요. 그럼 이것만 합쳐도 50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심상정의 그 묘한 수학자들이나 자기 뒤에 못하는 수학 산식을 써서 뭘 맞추려고 할 거고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꾸로 보면 10% 얻은 정당은 30개를 가져가는데 네.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득표율 30석을 얻어도 네. 비례대표 한 명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100% 연동했으면은 30% 받았다 칠까요? 예, 그럼 90석. 90석인데 지역구에서 90석이 넘어요. 지역구에서 94석이 나왔어요. 예. 영남 싹쓸이 했어요. 예. 영남 60석 싹쓸이하고 뭐 등등. 그러면 4석 깎습니까? 아니 그 94석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94석이 되면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계속 연구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가 어디 있느냐는 게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안 되는데 네. 거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뭐 제곱근 쓰고 막 그런다 그래요. 야 그래 30석이 막 26석이래. 근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한국당은 예를 들면 정당 득표율 30% 정도를 얻었는데 네. 이 정당은 비례대표 한 명도 없어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당은 비례대표가 한 명도 없고 네. 지역구 의석만 가지고 있고 어떤 당은 거의 다가 비례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정당 체제를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이 보면 그래서 원래 의원 정수가 598명인데 예. 막상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예.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 된 사람을 갖다 너 그만두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늘리는 그 건가. 계속 늘리다 보니까 704석이 705석으로 108석이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300석으로 맞춘 상태에서는 이건 때려주게도 못 맞추는데 이걸 갖다가 부득부득 하겠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 민주당인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은 속내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공수처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끌고 가는 건 심상정의 정의당입니다. 네. 심상정의 정의당이 네. 국회의석 몇 개를 더 얻겠다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예. 민주당은 사실 보면 여기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예. 민주당 그것보다는 오히려 보면 자기들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데 아주 유효한 수단인 공수처법, 또 검찰의 이빨을 뽑고 이번에 황운하 사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경찰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사냥개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을 갖다가 장악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연동형 비례대표 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최악의 정치적 야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고 네. 그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의당이 원하는 같은 득표를 얻어도 야don에 그 전에 5개밖에 못 가져갔지 우리가 15개, 20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야합이라고 그러죠. 예. 야합인데 그 야합을 갖다 깰 수 있는 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바로 우리 김장수 박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말 죽든 살든 사직생, 그냥 뭐 죽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죽을.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에 13척의 배로,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12척의 배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그 장계를 쓸 때 12척이라고 그러고 실제 한 척을 더 만들어서 13척 갖고 마지막에 명랑이던가요? 예. 그 울돌목에서 200척 가까운 일본군을 때려부술, 그때는 정말 죽기를 각오했거든요. 죽을 각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이 추운 겨울에 나이도 그 양반도 60 넘었는데 그 정말 죽기 살기를 하는데 정말 조금만 더 보면 힘을 내기 부탁드립니다.